조계종 총무원이 임시 상황실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실시하는 가운데 조만간 최종 안전 확인을 마치는 대로 청사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서울 은평구 지역 불교계가 호국기원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은평구 불교사원연합회장 성훈대종사의 이임식과 법회 스님의 취임식도 열렸습니다. BBS 청주 신임사장에 마야사 주지 현진 스님이 취임했습니다. 불자 배우 이재용 씨가 수행을 통한 깨달음을 알기 쉽게 소개한 수필집을 내놨습니다. BBS 만공회를 구성하는 한 축인 상생회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전남 담양의 동트는 집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일제강점기 불교계 독립운동을 대표하는 백초월 스님의 정신이 서려있는 서울 은평구에서 호국기원 대법회가 봉행됐습니다. 43년 동안 은평구 불교사원연합회를 이끌어온 불교사회 복지의 선구자 성훈대종사는 진관사 주지 법회 스님에게 회장직을 물려주며 지역사회를 위한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은평구 불교사원연합회 깃발이 손에서 손으로 전해집니다. 1982년 3대 회장 소임을 맡아 무려 43년에 이르는 세월 연합회를 이끌어온 성훈 대종사의 뒤를 이어 진관사 주지 법회 스님이 은평구 불교사원연합회장에 취임했습니다. 70년대 후반 삼천사의 걸망을 풀었을 때 열악한 지역민들의 삶을 보며 그들과 함께하겠다는 서원을 세운 뒤부터 세간과 출세간을 넘어 자비 보살행을 펼친 성훈 대종사. 땡큐라는 영어 인사를 건네면서 가볍게 시작한 이 임사는 군대와 교정, 지역사회 복지에 매진해온 소회와 함께 새로운 다짐을 남겼습니다. 이제 산성은 해가 진 선역 걸쳐있는 반쪽 해입니다. 나머지 반쪽 해를 최선을 다해서 우리 불교의 발전과 우리 은평의 발전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Thank you so much. 외국 정상 등 귀빈들의 방한 때마다 사실상 영빈관 역할을 맡아 전통문화와 한국 불교를 알려온 진관사의 주지 법회 스님은 신임 회장으로서 선명상 대중화와 불교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선명상 대중화를 종교를 넘어 모든 이들의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함께 실천하겠습니다. 둘째, 불교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여 부처님의 지혜가 지역사회에 연합회장 이 취임식과 더불어 봉행된 호국기원 대법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진관사와 수곡사, 삼천사 등 은평구 사찰들이 민족의 정신적 구심점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새 정부 출범 등 변곡점을 맞고 있는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건 불교적 정신이라며 내 나라와 함께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선명상이라 설했습니다. 나라도 지키고 내 마음도 지켜서 우리 사회 우리 모두가 그러한 평화로운 행복한 그런 나라 그리고 세계 자살률이 지금 최고인데 자살률이 가장 낮은 나라 불교적인 정신만 잘 드러낸다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좋은 나라 좋은 국민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법회에선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은평군의 사부대중이 남북 통일과 대한민국 평화를 한마음으로 발언했습니다. 오늘의 법회를 통해 다시 한번 호국 영령들의 영원한 안식을 기리며 그 호국 보훈의 정신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나가기를 기원합니다. 고통받는 중생의 삶 속에 함께하겠다는 서원으로 자비행을 실천해온 스님의 원력과 헌신은 새로운 인연을 꽃피우며 의미를 남기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화재 피해 수습에 나선 조계종 총무원이 부서별 긴급 업무를 선별하고 민원 접수를 받는 등 행정 정상화에 나섰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은 어제 공지를 통해 한국불교 문화사업단 임시상황실 운영을 비롯한 한국불교 역사기념관 안전진단 관련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현재 총무원은 주요 업무 처리를 위한 임시상황실을 한국불교 문화사업단 내에 설치했고
추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의 안전이 최종 확인되면 입주할 예정입니다. 총무원 측은 우리 종단은 조속히 행정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총무원 청사를 완전하게 복구하고 원상 회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극과 영화, 드라마를 넘나들며 카리스마를 뽐내던 배우 이재용 씨가 윗바사나와 명상 등 오랜 수행을 통한 깨달음을 담은 책을 냈습니다. 우연히 들른 작은 암자에서 시작된 불교와의 인연이 지금의 글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연기자가 아닌 본래 모습은 어떨까요? 권금주 기자입니다. 이놈, 충성은 엉뚱한 데서 맹세했다며. 영화와 드라마 등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긴 배우 이재용 씨가 무대를 벗어나 인간 이재용으로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바쁜 연기 생활 틈틈이 쓴 책을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친구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박 감독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 앞으로 10년 동안 악역만 들어올 끼다. 맡겨진 역할이 아닌 실제 자신이 느낀 삶의 깨달음을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책 제목 자체가 수행담을 떠올립니다. 대학생 때 불교를 처음 접한 후 한때 출가를 권유받을 만큼 부처님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참선과 윗바사나, 만트라 명상 등 일반인이 좀처럼 겪기 어려운 수행도 거침없이 해냈습니다. 또 접근법에 있어서는 저는 윗바사나가 제일 편했고, 사실은 집중력이 조금 높아지고 난 다음에 제게 화두를 주신 분이 그 제주도 남국선원의 그 성묵 스님이세요. 간화선을 조금 심각하게 이렇게 들여다보게 된 계기도 무명 시절에는 우울증 약으로 견디다가 이름이 알려진 뒤로는 자기관리가 소홀해져 망가져가는 자신의 모습은 스승의 호통 한마디에 되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직 멀었다 카이 더 숙이라. 이제 머릿속에서 번개불이 번쩍하더라고요. 입고 먹는 것을 포함한 모든 것이 세상에 비치지 않은 게 없더라는 깨달음은 곧 부끄러움으로 이어졌습니다. 나를 낮추는 하심을 알게 된 겁니다. 소금물에 밥을 말아 먹던 시절을 잊지 않은 중년 배우는 책 속에서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흔히 말하는 인기라든지 그에 따르는 뭐 부, 명예 이런 것들도 조금은 부질없다. 조금 본질적인 측면에서 인간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또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 많이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 BBS 뉴스 권금주입니다. BBS 청주 제10대 사장에 현진 스님이 취임했습니다. BBS 불교방송 서진영 사장은 어제 BBS 청주 사옥을 방문해 마야사 주지 현진 스님에게 임명장을 전달했습니다. 우리 현진 스님께서 청주 불교방송 사장으로 취임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직원들 파이팅해서 정말 우리 부처님 말씀 세상에 전하고 아름다운 그리고 멋진 우리 극락세계를 유리광세계를 청주를 비롯한 충주 그리고 충청도 일원에 잘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만공의 후원자님의 그런 공덕으로 또 우리 청주불교방송도 앞으로 그 양질의 콘텐츠를 많이 제작해서 또 우리 불자들과 또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좀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진 스님은 지난 1980년 법주사에서 이도 스님을 계사로 3위계를 수지했고 해인사 포교국장, 법주사 수련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주요 저서로는 정원 예찬, 꽃을 사랑한다 등이 있습니다. 뉴스 속 뉴스, BBS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노선을 천명했습니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실용 외교가 어떻게 구현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새 정부가 헤쳐나가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이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전영신 기자입니다.
취임 2주 만에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외교 데뷔전을 치르게 된 이재명 대통령. 이 대통령이 천명한 실용 외교가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될지 확인할 첫 무대가 될 전망입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 국가의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대면이 될 한미 정상회담이 어떤 내용과 형식으로 열리게 될지 주목됩니다. 미국의 관세 인상 요구와 안보 비용 분담 압박, 주한미군 감축 문제까지 녹록지 않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입니다. G7 회의에서 만나는 첫 상견례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어떤 합의를 도출하기보다는 양국이 처한 여러 현안들에 대한 원론적 입장을 표시하는 미중 갈등 속에 G7을 중심으로 대중 견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 대통령이 미중 간에 상충되는 부분을 고려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외교의 기조와 원칙이 실용 외교이지 않습니까? 예. 전략 경쟁이나 갈등 구조에 한국이 그 어느 편에 너무 한쪽으로 편중될 수는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제 균형을 잃으면 진영으로 떨어져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국익 관점에 여러 실리를 챙길 수 없으니까요. 아울러 6년 가까이 단절된 북미 대화가 재개될 시점에서 한국 패싱을 어떻게 막을지, 점차 고도화하는 북핵에는 어떻게 대응할지도 새 정부가 풀어야 할 외교 과제입니다. 9.19 군사합의 같은 것을 복원하는 문제도 있고 또 미국도 대한민국을 패싱하고 완전히 그 독자적으로 북미 대화로 가기는 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다가오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한일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한 이유입니다. 다시 과거사 문제에 얽매인다면 한일 관계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화, 평등, 원용, 원만 포함해서 제시하는 이런 네 가지 큰 틀의 그 핵심 단어만 잘 명심하고 정치를 하시면은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지구 초원이 또는 우주가 행복해지지 않을까.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촉발한 글로벌 전략 경쟁의 파고를 넘어 새 정부의 실용 외교가 꽃을 피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전영신입니다. BBS 만공회에는 개인 후원자가 많은데요. 음식점과 숙박업, 이미용업 같은 소상공인들은 만공회 상생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만공회 상생회원은 BBS를 응원하는 회원들에게 갖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만공회 상생회원 중에 전남 담양에 있는 동트는 집은 어떤 곳인지 이현서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현서입니다. 만공원이 벌써 4회째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라는 의미에서 저희 회사에서 드디어 만공원 팀에게 포상 휴가를 선사해 주셨습니다. 박수! 감격의 순간입니다. 제가 승무원 컨셉에 이것저것 열심히 여러 가지 컨셉을 잡아서 해봤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좋게 봐주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포상 휴가 쉽지 않은 기회인데 어디를 가야 될까 고민하다가 일단 맛의 고장인 전라남도 담양을 가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떡갈비도 먹고 또 죽통밥도 먹고 대표적인 음식 먹고 나서 그럼 어디서 좀 잠을 자볼까 좀 고민을 했는데 검색을 하다 보니까 저희 만공에 상생회원이 운영하는 숙박업소 펜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자면 딱이겠다. 그리고 사진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만공의 상생회원이신 사장님들과 인터뷰도 하고 재밌는 대화도 나누고 또 힐링도 하고 열심히 쉬다 가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있는 곳은 용산역인데 용산역 그리고 광주 송정역 담양까지 거쳐가는 그런 여정을 이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가슴이 너무 두근두근 거리는데 저와 함께 그 코스 떠나보시죠. 이렇게 통로를 지나면 제가 쓸 방이 나옵니다. 왁자지껄 떠들면서 며칠씩이라도 푹 쉬다가 갈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숙소인 것 같습니다. 소파도 있고 너무 편하다. 그래가지고 결혼해서 강주에 사는데 자기는 이런 산골에 와서 살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하시더라고. 아니 그래서 내가 무슨 이런 산골에 와서 사냐, 이렇게 시골 같은데 이렇게 자기가 얘가 터가 이렇게 좋고 기운이 좋고, 근데 이 햇빛이 너무 잘 들어 하루 종일 있어. 근데 그 햇빛 하나 보고 이걸 이렇게 찾아서 오시더라고. 이전에 펜션 운영하기 전에 비해서 좀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셨는지 좀. 제가 한 50대 못 돼서 왔거든요. 근데 지금 64. 근데 참 그래도 와서 이 선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집을 지어서 오는 손님만 받아도 참 좋은 손님이 굉장히 들어오시더라고. 그래서 좀 이제 행복하고 이렇게 집 지어가지고 좋은 사람 만나서 인연 맺어서 사는구나. 그리고 굉장히 이 스님들도 집으로 인연이 됐습니다. 한옥을 너무 좋게 짓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 정렬 스님께서 처음 찾아오셨는데 우리 정렬 스님이 집이 너무 좋다고 이렇게 찾아 들어오셨어. 그래서 그걸로 인연이 돼갖고 지금까지 이렇게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인연은 이제 집으로 인연이 돼서 이제 많은 스님들은 많이 만났죠. 이제 원장 스님도. 진흙 스님? 예. 그냥 이제 지금은 이제 바빠서 못 오신데 옛날에는 자주 가끔 집에서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항상 하시고 그러시죠. 만공에는 많이 들어봤죠. 10만 공덕 좀 나중에 들어보면 뭐 이제 그거 해서 방송국을 진다고 네네네. 이제 그런 것은 많이 들었죠. 아. 라디오에서 계속 오잖아요. 라디오 10만 공덕 주잖아요. 제가 나 혼자 하다 보니까 그냥 어찌 조금 말 한마디 저기 하면 그냥 싸게도 주고 맨날 그래요. 뭐 그게 꼭 정해진 답은 없어. 내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근데 쌍화차 서비스도 이제 숫자가 너무 많이 와보면 그것도 힘들지. 이제 다 열면 5명 이런 데는 다 해주는데. 아니면 미역 같은 거 사놓고 이렇게 또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 아직 소개됩니다. 만공의 상생회원 제도가 뭔지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전국 곳곳에서 우리 만공의 회원들이 운영하는 가게를 10만 만공 회원들에게 알린다는 게 핵심인데요. 사업장을 운영하는 만공의 가족이라면 누구나 상생회원이 될 수 있어요. 등록을 하면 이렇게 식당부터 뷰티, 패션, 숙박업까지 다양한 업종으로 알기 쉽게 분류돼서 나타나요. 앱을 통해 확인을 하고 매장을 찾은 만공의 가족에겐 사장님들이 특별하게 혜택도 주는 거예요. 가격을 할인해 줄 수도 있고 와인 한 잔 무료로 제공해 줄 수도 있고요. 상생회원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플랫폼이 사장님과 이용객 모두에게 훨씬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거예요.
골목골목 또 지역 곳곳에 불심으로 하나 된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는 일. 좀 설레는데요. (6월 13일) 금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